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제 2장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2019년의 청사진이 2026년 학습 기술의 뼈대가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이 청사진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유효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책이 남긴 개념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있는지 우리 학교의 기록과 설계에서 어디에 놓이는지 보겠습니다. 미래의 학습을 그린 책, 그래서 2026년 교실에서 중요한지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이 장을 통해 학습 생태계 개념의 출처와 국방부가 왜 교육에 관심을 가졌는지 알게 될 거예요. 또한 미래 학습 생태계의 특징과 정렬 요소, 그리고 이 책의 유산인 TLA, XAPI, 러닝 엔지니어링도 다루겠습니다. 먼저 왜 국방부가 교육에 관심을 가졌을까라는 질문에 답해 볼게요. 군인의 훈련도 하나의 학습이기 때문이에요. 실패의 비용이 가장 큰 조직이기 때문에 교육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Modernizing Learning, Building the Future Learning Ecosystem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ADL 이니시에이티브에서 출판됐고 학습 기술의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왜 군대가 먼저였는지 궁금하시죠? 학습 실패의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군대는 언제 어디서나 배우는 조직이므로 학습 기록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청사진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기록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해요. SQRM과 XAPI는 학습 표준의 대표 주자입니다. 표준은 플러그와 콘센트처럼 콘텐츠와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SQRM은 학습 콘텐츠를 다양한 시스템에서 동일하게 실행하도록 돕습니다. 콘텐츠 패키지, 이수 여부, 진도 같은 단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반면 XAPI는 더 넓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떤 결과로 학습했는지까지 문장처럼 기록합니다. 퀴즈 한 문제, 영상 한 구간, 교실 밖 경험까지요. 두 표준의 역할이 다릅니다. SQRM은 콘텐츠를 옮기는 규격, XAPI는 학습을 기록하는 규격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 절에서는 2019년의 진단을 살펴봅니다. 문제는 학습의 부족이 아니라 학습의 단절이라는 점입니다. 저자들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지금의 교육 시스템은 19세기 산업혁명 시기에 설계되어 21세기 학습자에게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왈츠트와 샤츠는 산업시대 학습 모델의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학습은 더 이상 특정 장소인 교실, 특정 시간인 학기, 특정 방식인 강의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내용을 같은 속도로 배우는 것은 공장 생산 라인의 논리입니다. 19세기의 혁신이었으나 150년째 기본값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모델을 재고할 때입니다. 21세기에는 공장 모델의 새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학습자가 동질적이라는 전제는 출발점이 다양해지면서 깨졌고 수업의 표준화는 지식의 유통기한이 짧아지면서 의미가 달라졌죠. 또한 졸업생이 일정하다는 전제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이 계속 변하면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팎의 학습 간격이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 선생님과의 실제 현장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학부모님이 아이가 학교에서는 첨삭받은 글을 고치는데 집에만 가면 컴퓨터로 게임만 해요 라고 고민을 이야기하셨어요. 비 선생님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집에서 배우는 것이 따로라면 아이의 학습은 조각조각 남게 되죠. 이를 이어가려면 기록과 설계가 필요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운 과학 개념이 중학교에서 이미 배웠다고 가정되거나 중학교 탐구 경험이 고등학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미래 학습 생태계의 4가지 특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열이 아니라 동시에 갖추어야 할 조건들입니다. 이 특징들이 어떻게 21세기 학습에 맞춰 조정되어야 하는지 알아보죠. Future Learning 에코시스템이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평생에 걸쳐 개인화된 그리고 데이터로 연결된 4가지입니다. 이 특징들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생태계는 시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롭고 졸업 후에도 학습이 계속되며 기록이 다음 학습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접근이 가능하다고 해서 실제로 깊이 있게 배우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실은 이제 처음 만나는 곳에서 깊이 생각하는 곳으로 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4학년 식물의 한살이를 배우는 학생이 집 베란다에서 키운 강낭콩을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요. 기기 보급률보다 그 기기로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한 지표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평생에 걸쳐 개인화된 학습, 졸업해도 학습은 계속됩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가지만 경로는 다양하죠. 한 번 배운 기술이 5년이면 진부해지는 시대,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태도와 방법이 중요합니다. 교사인 선생님들도 평생 학습의 본보기가 되어야겠죠. 2019년에는 기술적으로 매우 비쌌던 개인화가 이제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병목은 교사의 검토 시간이라는 점 유념해 주세요. 개별화, 차별화, 개인화. 이 세 개념의 차이는 2장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로 연결된 학습은 원칙이 아니라 장치입니다. 전학을 갔을 때 며칠 안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기록이 있는 학생은 이전 학습을 이어갈 수 있지만 기록이 없다면 몇 주간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기록은 학생과 가족에게 이로운 방향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학습이 집에서 일어나도 그 기록이 다음 교사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학습은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개별화, 차별화, 개인화 세 개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동일하지만 접근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사회 수업에서 글쓰기가 어려운 학생은 사진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자료 찾기가 어려운 학생에게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개인화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학습 지원입니다. 네 가지 특징이 어떻게 서로를 전제하는지 봅시다. 하나라도 빠지면 생태계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없이는 평생 학습도, 평생 학습 없이는 개인화도, 개인화 없이는 데이터 연결도, 데이터 연결 없이는 다른 세 가지도 흔들립니다. 이 네 가지를 묶어서 하나의 생태계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네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진정한 미래학습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미래학습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6가지 요소가 모두 맞물려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어요. 기술 인프라, 설계, 헌신, 네트워크, 거버넌스, 인적 인프라 6개의 톱니바퀴가 돌아가야 합니다. 기술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무엇을 만들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누가 어떤 의지로 어떤 규칙으로 운영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시 선생님네 학교 사례를 보겠습니다. 기기와 충전 카트를 도입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기기뿐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기술을 들여놓는다고 학습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기기를 누가 어떤 설계로 어떤 평가로 활용하느냐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렬의 핵심은 도입이 아니라 운용에 있습니다. 미래학습 생태계는 좋은 기기와 플랫폼을 들여놓으면 완성된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 기술 인프라는 6 정렬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설계부터 헌신, 거버넌스까지 모두 조화롭게 정렬되어야 해요. 시 선생님네 학교 사례가 이 교훈을 잘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짚어볼까요? 6 요소 중 우리 학교에서 가장 약한 곳은 어디일까라는 질문을 설계 회의에서 한번 던져보세요. 답이 나오는 순간 다음 한 해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정렬은 누가 점검하는가라는 질문도 중요합니다. 점검 주체가 없으면 정렬은 자연히 흐트러집니다. 이제 3가지 유산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TLA, XAPI, 그리고 러닝 엔지니어링. TLA는 구조, XAPI는 언어, 러닝 엔지니어링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3가지가 학습 생태계의 중심을 이룹니다. 3가지가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TLA는 학습의 큰 그림을 잡는 구조, 누가 무엇을 왜 배우는지. XAPI는 그 그림의 작은 단위들까지 기록하는 언어. 러닝 엔지니어링은 그 기록을 다음 설계에 반영하는 방법, 셋이 합쳐져야 배운 것이 다음 배움으로 이어지는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TLA, XAPI에 대해 더 깊이 보겠습니다. 국방부나 기업용이지 우리 학교와 무슨 상관인가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죠. S컴은 콘텐츠 한 벌을 시스템 사이에서 옮기고 이수 여부 같은 단순한 기록을 주고받습니다. 반면 XAPI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떤 결과로 학습했는지까지 더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퀴즈 한 문제, 영상 한 구간까지 문장으로 기록할 수 있죠. 교사인 선생님들이 직접 규격을 만질 필요는 없지만 기록의 언어가
학교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만 기억해 주세요. 러닝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 들어보셨나요? 1967년 허버트 A. 시몬이 제안한 개념인데요. 이러닝 환경을 설계할 전문가 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습 과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 개선 사이클을 돌리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공학이 단순히 코딩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은 학습 환경을 만드는 태도,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과정이죠. AD 모델, 교육계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AD는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단계를 거치는 전통적인 교육 설계 모델입니다. 러닝 엔지니어링은 이 AD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뼈대를 살리고 선형에서 순환으로 진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한번 설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순환 구조로 변환하는 것이죠. 이미 선생님들, 교사로서 작은 러닝 엔지니어를 하고 계신 겁니다. 선생님들, 사실 교사로서 이미 작은 러닝 엔지니어를 하고 계신 겁니다. 문제 정의, 데이터 수집, 다음 수업에 반영하는 루프는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부족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계성과 지속성. 기억에만 의존하면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한 선생님이 3년 동안 주장 근거 연결 오류를 기록했더니 올해는 유난히가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기록이 넘기면 직감이 지식으로 바뀌고 그 지식은 다른 교사에게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출구 티켓입니다. 수업 끝 3분의 1 문장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쓰거나 아직 모르겠는 것을 기록합니다. 둘째, 오답 패턴 기록입니다. 점수 옆에 한 줄로 이번 달 오답의 유형을 기록합니다. 셋째, 관찰 체크리스트입니다. 항목 4, 5가지를 정해 매주 같은 양식에 표시합니다. 데이터의 힘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기록이 쌓이는 속도만큼 천천히 오죠. 마지막으로 데이터 활용의 경계입니다. 유네스코 원칙에 따르면 데이터는 학생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쌓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학생의 다음 학습을 설계하는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는 주인이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기준 하나만 있어도 교실의 데이터 활용 경계를 잡기가 쉬워집니다. 이 장의 핵심은 결국 이 한 줄로 돌아갑니다. 미래의 학습은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로 개선하는 교사의 태도가 만든다. 자, 이 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니다. 2019년에 그려진 미래학습의 청사진, 이게 2026년에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반복적으로 개선하려는 교사의 태도입니다. 생각해 볼 거리 몇 가지. 4가지 특징 중 내 교실에서 가장 멀고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6가지 정렬 요소 중 우리 학교에서 가장 빠져 있는 것은 뭘까요? 출구 티켓, 오답 패턴, 관찰 체크리스트 중 다음 주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설계할 때 어떤 학생이 가장 먼저 소외될까요? 우리 학교의 학습 기록이 TLA, XAPI처럼 연결된다면 무엇이 좋아지고 무엇이 걱정될까요? 교실 밖 학습을 교실과 이어주는 가장 작은 기록 하나는 무엇일까요? 같은 오류 하나를 1년간 기록해 본다면 어떤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교실에서 답을 찾는 질문입니다.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부록 1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문턱, 지금 펼칠 2장이 있습니다. 내일 수업 끝 3분의 평가 설계 통합 체크리스트와 출구 티켓 2칸, AI 설계한 6요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답 유형 한 줄, 관찰 항목 넷도 함께요. 빈칸이 어디에 있는지만 표시해 두어도 충분합니다. 기록이 쌓이는 속도만큼 천천히 옵니다. 다시 말하지만 2019년의 청사진은 2026년에도 유효합니다. 현실로 만드는 것은 교사의 태도입니다. 참고 자료를 안내 드립니다. 먼저 왈쿠트와 스차츠가 편저한 Modernizing Learning, Building the Future Learning Ecosystem입니다. 이 책은 ADL 이니시애티브에서 출판됐고 학습 기술의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공식 PDF가 무료로 제공되니 꼭 한번 통독해 보세요. 또한 캬길타의 하무토글루, 캐심의 논문 Learning Engineering, Past, Present and Future도 참고할 만합니다. 사이먼 이니시애티브와 옛 애널리틱스 사이트에서도 유용한 자료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장이었습니다.